지난 금요일 HLB는 1.31% 하락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61%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는 4.17% 급락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0.76% 상승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1.67%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2.07%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4.7%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1.93% 하락했기 때문에 3.48%나 하락한 HLB는 2차 CRL 이후 4개월 연속 지수나 섹터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거래량은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4월과 5월 급감한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6월 하반기에 접어들지만 현재 거래량이 지난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스권을 형성하기 전부터 예측해드린 대로 HLB는 여전히 장기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예상대로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며 박스권 상단에서는 역시나 반락이 나와주며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6월 4일에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분위기입니다.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역시나 박스권의 상하단을 꾸준히 공략하고 있는데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118.1% 수익률을 기록하며 박스권 대응이 유효했음을 수치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HLB 단기 대응과 멤버십 추천 종목의 압도적인 수익률은 영상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LB는 직전주 낙폭을 일부 회복하기는 했지만 양대 지수가 대선 이후 워낙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것입니다. 다만 HLB 테라퓨틱스는 외국인의 강력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 19.2% 급등하며 침체된 그룹주 내에서 그나마 활기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테라퓨틱스의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가 개발 중인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의 임상 3상 탑9 데이터가 이번 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대표는 각막염 치료제의 개발 코드명인 RGN259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라이센스 아웃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며 기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HLB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모건 스탠리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주가 상승을 제한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신한투자와 골드만삭스 등 공매도 주체들이 상환으로 추정되는 매수세를 보였으며 공매도 재개 이후 가장 적극적이었던 모건 스탠리 또한 매도세를 멈추고 관망세를 보인 관계로 주가 또한 소폭이나마 반등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추정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RX에서 투자자별 공매도 통계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은 82%이며 코스닥 또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매도 브로커 역할을 하는 국내 증권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통계치를 훨씬 더 상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한투자는 HLB 주주연대로부터 수년 동안 불법 공매도와 시세 조정의 주요 창구로 꾸준히 지목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한투자는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공매도 세력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주주연대나 언론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인프라를 넘어 공매도 세력들의 브로커 역할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다는 것을 참고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한투자가 지난주에는 순매수를 주도하며 공매도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이는 등 공매도 추정 세력들의 포지션 변화가 일부 감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추세를 지속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신약 실패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사측의 언론 대응과 모호한 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5월 28일 공지에서는 항서제약과 엘레바는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FDA에 보고했으며 현재는 보완 조치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FDA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4월 29일 공지에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FDA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과 맥락이 이어지지 않고 회신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공식 회신이 있었던 것이라면 회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영상과 장전 코멘트를 업로드한 후에 관련 건으로 HLB 주식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출양파 채널에 제보한 분이 계셨는데 주담은 공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듯이 해당 주주의 질문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하였으며 불쾌감을 느낄 만큼 무성의한 어투와 함께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서제약의 보완 조치에 대해 FDA로부터 공식적인 회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확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주주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공지를 통해 명확한 회신 여부와 회신 내용을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완 조치에 대한 공식 회신 여부를 확답하지 못하는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통화를 한 지 2주 가까이 되었음에도 후속 공지가 없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통화 내용 공개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초상권 문제가 일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가에도 다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내용 공개는 좀 더 고민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주담이나 기타 관계자가 본 영상을 모니터링한다면 약속한 후속 공지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사측은 중요한 공지에서도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문장 오류를 드러냈기 때문에 5월 28일 공지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HLB 커뮤니티에서는 5월 28일 공지가 업로드된 이후 회신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측의 모호한 공지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FDA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측의 공지에 오류가 없다면 이는 보완 서류 제출 이후 일정 수준의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 서류에 대한 FDA의 회신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내용까지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양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나 차트는 영상을 잠시 정지해가며 시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반등하던 주가가 최근 소강 상태를 보이자 HLB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30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5주 연속 가장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5주 이전부터 유튜브 영상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 주목할 것을 꾸준히 당부드렸으며 회원방에서도 추천한 종목인데 4월 9일 바닥을 찍고 2달여 만에 3배 가까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는 물론이며 조선 관련주나 방산주나 상법 개정 수혜주 등 시장 주도주를 급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장전 코멘트만 잘 활용하셔도 양질의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기관이 매수 우위 관망한 가운데 개인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 공세가 급증하며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5거래일은 기관과 개인의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데 수급상의 포지션 변화가 있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94%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최근 공매도 증가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상방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3주 만에 매도세를 보였지만 최근 3거래일간은 매수세 전환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이란의 맞대응이 투심을 자극하며 일제히 급발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주요 증시 대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를 베이스로 한 시황과 업황 분석으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의 동향을 인사이트 있게 전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증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해당 사태가 우리 증시에 끼칠 영향 등 중요 이슈를 포함한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20.57% 상승하고 코스닥이 13.24% 상승하며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우리 증시가 선방할 것을 예측해드리며 자산 배분을 주식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 보면 우리 증시 상승률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증시의 약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반등 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면 우리 증시 향방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장전 코멘트는 물론이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리 증시 분석을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급적 참여하셔서 시황과 업황 관련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에도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으며 주간으로는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의 코스닥 수급은 미미한 편이지만 기관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닥 역시 수급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최근 1개월 이내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대세 상승 국면에 진입할 때는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이후 상승 흐름이 중소형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유동성 흐름을 투자 아이디어에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기계와 방산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전기가스와 섬유회복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했지만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며 0.59% 상승에 그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건설과 통신이 강세를 보였으며 화학과 종이목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2.07% 상승하였습니다. 새 정부 이후 외국인의 수급이 급증하면서 수급 장세가 펼쳐진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집중된 종목에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하나시스템과 현대모비스 순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중되었으며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와 휴젤 순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중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종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한 종목 중에 단기 급등하며 21선과 이격을 벌린 종목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코스피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대한항공 순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집중되었으며 코스닥은 지시진홈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펩트론 순으로 동반 매도세가 집중된 모습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 해당 종목들은 외국인의 강력 매수세에도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동반 순매수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세 상승기 초입에는 외국인의 증시 장악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종목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지난주 대비 전반적으로 소폭의 반등세가 나온 가운데 테라퓨틱스가 앞서 말씀드린 호재 반영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며 HLB와 HLB제약과 파나진이 뒤를 이으며 중위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HLB생명과학은 바이오스텝과 함께 2차 CRL 직후에 주가 수준을 하회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그룹주 전체에서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락 이후 갈아타기 대응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대차잔고가 5월 이후 하향 추세를 그렸다가 5월 말 들어 소폭 반등하며 6,68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0.7%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38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 공세가 지속되며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가의 대세 상승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잔고 증가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세력들의 HLB그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생명과학과 HLB와 제약순으로 수익을 보았으며 테라퓨틱스와 바이오스텝과 파나진 순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차트는 공매도 공세로 인한 과대낙폭을 가늠하기에 좋은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퓨틱스가 급반등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었다가 분위기가 급반전했다는 점에서 공매도 공세가 집중된 그룹주에 대해 역발상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공매도 세력은 매수를 해야 수익 실현하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대차장고 순위를 보면 HLB가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3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이 중요하며 유통량 대비 대차장고 비율이 5%를 초과하면 평균치를 상회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대차장고 자체도 높지만 유통량 대비로도 적지 않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상위 30위까지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을 표기해드렸으니 관심 종목이나 개인 공매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차바이오텍이 25.4%로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에코프로와 주성엔지니어링과 카카오게임즈가 18.4%와 16.7%와 15.1%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그룹주의 유통량 대비 대차장고 비율을 살펴보면 HLB가 10.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대차장고 비율을 보였으며 HLB테라퓨틱스와 HLB생명과학이 6.23%와 2.9%로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HLB 단기 대응 내역이나 멤버십 추천 종목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주도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매주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372%이며 2025년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무려 81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9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량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1차 CRL 이후 HLB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HLB가 6.4% 하락하고 HLB생명과학이 22.2%나 하락하였으며 HLB제약은 15.3% 하락하며 대응하는 그룹주가 모두 적지 않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118%라는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량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 분석가들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나의 능력치가 주린이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가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실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량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량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